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방송, 미주 복음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민 생활에 유익한 법률적 조언 더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서소희입니다. 연말연시 보내고 계신데요. 성탄의 계절, 따뜻한 계절이지만 지출이 좀 많습니다. 왜 한 해를 돌아보면 12월쯤에 한 해 동안 세이빙 좀 잘 해놓을 걸, 이맘쯤 잘 모으고 좀 저축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봐 이런 아쉬움도 드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정 플래너이자 또 굉장히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언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앵커 파이낸셜 컨설팅 재정 보험 전문가 모니카 킴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미지가 너무 산뜻하세요. 네. 유튜브 열어두었고요. 미주 복음방송 설치하셔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서 특히 오늘은 정말 귀 기울여 담아 보셔도 좋겠다. 네. 저는 적극 추천하는 네네. 내용입니다. 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차라리 이럴 때 아예 쓸 돈이 없게 잘 묶어놨으면 돈을. 그렇죠.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말씀 네. 주변에서 많이 하시죠. 그럼요. 네. 특히 올해는 쇼핑이 늘어났다고 네, 온라인상에서도 네, 예.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들었어요. 네. 지출이 아무래도 많은 맞아요. 달이죠. 예. 이번 달이요. 네. 이럴 때는 이 파이낸셜 플랜을 한번 좀 카운셀링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젊은 분들은 특히 더 많이 하실 거고요. 네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평생 세이빙 구자에 돈을 모아놔도 네. 이 평생 동안 은퇴 구자나 이런 생명보험과 같은 것에 투자한 거는 쫓아가질 못한다. 네. 아무래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네.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낮아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나고, 예.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은행의 이자가 높을 때는 그냥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도 은퇴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자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들도 살펴보셔야 하는 타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은퇴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이 하셔야 될 특별한 비법 여쭤보겠지만, 네네. 저희처럼 젊은이들 네네. 또는 아직 은퇴를 많이 남겨도 뭐 30, 40대, 네. 50대 네. 분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막연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네. 있으세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 사실 평생 저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습관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축인데 조금 지혜롭게 하려고 보면 단기적인 플랜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플랜 같은 경우는 급할 때 내가 빨리 이렇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돈을 넣어놓으시는 게 뭐 은행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1k라는 툴을 쓰기도 그렇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건강보험철이죠. 그래서 이 시즌에 특히나 많이 찾으시는 게 IRA 어카운트세요.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저축을 하시면, 그러니까 돈을 넣으시면 그만큼 텍스 혜택 받으시고 예. 또 건강보험료도 또 보조를 받으실 소득이 수 적게 잡혀서요. 그렇죠. 소득이 네.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또 보조를 많이 받으시게 되니까 좀 저렴하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즌에는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IRA 어카운트가 있고요. 또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가 예전 같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이제 남겨지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은퇴 연금의 툴로서
그 준비를 생명보험이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텍스 프리예요. 그래서 네. 아까 401k나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돈이 그로잉해서 나중에 은퇴하시고 돈을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시고 쓰는 어카운트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툴을 이용하셔서 저축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돈을 찾아 쓰시는 시점이 됐을 때 텍스 프리로 찾아 쓰실 수 있으시죠. 네, 그 생명보험 컨셉 예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미리 내가 낸 세금, 미리 세금을 낸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미 세금 보고를 한 돈,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다 저축을 하는 한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시고 돈을 찾아 쓰실 때에도 텍스 프리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셔서 저축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나한테 맞는 건 그럼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상담을 해보면 다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을지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세이빙 어카운트가 나쁘다, 이자율이 적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예. 네. 살다 보면은 급하게 또 캐시가 필요할 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재정 상담하다 보면 사실 가장 먼저가 이머전시 펀드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경우 롱텀 플랜이잖아요. 거의 다 미국에 가지고 있는 좀 은퇴할 때까지 내가 복리이자로 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은 롱텀 플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이러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머전시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텀으로 묶어놓는 거가 아닌 단기적인 이자를 좀 작게 받더라도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에 넣어놓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 네. 이래서 카운셀링이 필요한 거구나. 매니지먼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좀 필요성을 느껴보고요. 그러면 오늘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은퇴 준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은퇴 준비 같은 경우는 크게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는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모아놓으신 돈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원금을 잘 지키고 거기서 불리실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 있는 마켓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내가 원금을 지키면서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 날까지 돈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돈 떨어지지 않게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텀 케어죠. 이제 건강하고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이제 리타를 하시고 나서는. 근데 이제 롱텀 케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널싱홈에 가시거나 아니면 홈케어라 그래서 집으로 누가 와서 나를 케어해 주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에 7명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60대 기준으로 만든 통계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3년에서 4년 정도는 롱텀 케어의 상황을 지나서 거쳐서 돌아가신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설마가 아닌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사시다가 그런 롱텀 케어의 상황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손님분들이나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집을 팔아서 그 비용을 대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또는 은퇴 자산을 모아 놓으셨잖아요. 이제 부부가 쓰시려고 모아 놓으셨다가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이런 어떤 널싱홈에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부가 같이 쓰려고 모아놨던 은퇴 자산을 이제 이 비용으로 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요. 그 비용이 지금 1년에 지금 현재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널싱홈이 혼자서 프라이빗 룸을 쓰실 경우에는 1년에 12만 불 아니죠. 죄송해요. 1년에 10만 불 정도 12만 불 맞네요. 12만 불 정도 비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4년 아까 말씀드렸죠. 4년 정도 하신다 그러면 한 40만 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이상이 그냥 병원비로. 그렇죠. 그래서 집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어떤 그 롱텀 케어 보험을 미리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그 돌아가시면 받기로 했던 누군가 베네피셔리가 받기로 했던 데스 베네핏을 내가 롱텀 케어가 생기면 그 돈을 미리 끊어서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보험 받게 되는 그 혜택은 날아가지 않고요. 유지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그 데스 베네핏이 있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롱텀 케어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죠. 내가 롱텀 케어 생겼으니까 나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게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1년에 2%씩 한 달에 1%씩 주게끔 책정이 되어 있어요. 롱텀 케어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50만 불짜리라 그러면 2%면 만 불이죠. 그럼 한 달에 만 불씩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롱텀 케어 상황으로 이 비용을 받아서 쓰셨다 그러면 12만 불 쓰셨죠. 그러면 50만 불짜리 데스 베네핏에서 마이너스 12만 불, 38만 불만 남는 거죠. 그래서 1년을 더 만약에 쓰셨어요. 그러면은 또 만 불씩 매달 나오면 2년을 받게 되시면 24만 불을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50만 불에서 24만 불을 뺀 나머지 26만 불이 남아있는 가족한테 데스 베네핏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를 롱텀 케어로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플랜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생명보험 자체만으로보다는 저축성 또 롱텀 케어 다 애들을 해서 좀 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라이프 인슈런스가 예전처럼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남겨준다라는 개념은 정말 옛날 개념이고요. 요즘에 우리가 전화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하나로 이메일도 쓰고 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TV도 보고 멀티플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듯이 생명보험도 하나의 생명보험을 사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롱텀 케어 라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을 첨부해서 생명보험을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시니어가 되시면 이제 그 롱텀 케어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세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런 롱텀 케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잘 모아 오셨던 그런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더 조금씩 불리면서 내가 평생 돈 떨어지지 않게 잘 쓰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요즘엔 제일 많이 있으세요. 예. 이 생명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제 65세 이후에 왜 평생 내셨던 거에 대한 소셜 받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수령하시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전혀 없으세요. 별개로? 전혀 별개세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예. 그 을퇴 준비는 예전부터 특히 생명보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시는 건데 롱텀 케어로 같이 들어가는 컨셉도 빠를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건강하셔야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보험료가 싸게 책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는 20살 자녀 앞을 놓고 생명보험을 드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있으시죠. 그럼요. 많으세요. 그러면 65세 은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투자가 됐는가 예시를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희 아이가 20살이에요. 딱이네요. 딱이네요. 네. 저희 아이가 20살이고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미리 해줬어요. 그 아이한테 미리 준비를 해줬는데 그 저희 아이한테 해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생명보험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줬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 생명보험을 해준 가장 큰 목적은요. 저축이었어요. 물론 생명보험이긴 하지만 저축이라는 툴을 이용을 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돈이 자라는 프리미엄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캐시밸류가 자라는데
복리 이자를 받고 자라요. 그리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고요. 지금 수익이 보통 한 6에서 7% 정도. 그럼 세이빙 한 1%, 1.5%에 비하면 아주 6배, 7배네요. 개런티 이자는 아니에요. 개런티 이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자라다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까지 자라게 되면 사실 저희 아이는 이제 20살이니까 은퇴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이자로 이게 자라다 보면 굉장히 큰 돈으로 나중에는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떤 기능이 이제 이 생명보험 안에는 들어가 있냐면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 내가 이제 나 이거 연금으로 쓸 거예요라고 보험회사에 딱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네. 그때부터 액수가 정해져요. 얼마라고 당신한테 얼만큼씩 평생 드릴게요 라는 액수가 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됐을 때 내가 65세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66세, 7세, 8세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한 번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뒤로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죠. 1년이 지날수록 8%씩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큰 액수에서 정해지는 그 금액이 액수가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딱 신청하면 그 액수가 정해지면 그 돈을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 대신 일찍 신청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럴 같은 수 있겠죠. 개념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잘 자라기 때문에 엄청 커지죠. 그 금액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0불이나 200불 정도씩 해주거든요. 괜찮네요. 그럼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해주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졸업하고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직장 얻으면. 그렇죠. 직접 해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엄마가 100불 내줄게. 네가 100불 내라. 이런 식으로 매치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개념도 생기고 저축 습관도 생기고. 저축의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얼마를 벌든지 그 안에서 왜 우리 11조도 먼저 떼어내잖아요. 돈 다 쓸 거 쓰고 나중에 내려고 보면 없죠. 그래서 미리 떼어내고 그다음에 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저축도 미리 떼어내고 나머지가 네 돈이다 생각하고 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불 내면 너가 100불 내고 내가 150불 내면 네가 150불 내고 이런 식으로 매치업을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저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반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은퇴연금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제 살다가 이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치매에 걸리거나 또는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롱텀 케어 같은 상황이 생겼어도 생명보험금에서 미리 돈을 일부를 받아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카운트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그런 어카운트를 해주긴 했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막 결혼을 하셔서 이제 아기를 하나 낳고 이렇게 막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프로텍션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가장이시니까 프로텍션 필요하신데 거기에다가 은퇴 준비까지 같이 하시고 또 중간에 또 아픈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사실 세상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암에 걸리거나 또 스트로크로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그렇게 한다고 다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잘 이제 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들 그 병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극복할 때까지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잘 모아놓고 계셨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에서 일부 돈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런 어카운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나의 생명보험 어카운트로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어카운트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래서 얼마를 넣어서 얼마가 되는데라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제 와닿으실 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은 게 40대 중반 여자분 하나 하고요. 30대 중반 남자분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네. 근데 40대 중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한 달에 500불씩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많지 않아요? 맞네요. 나도 깜짝 그죠? 놀랐어요. 저도. 너무 많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한 200불 정도만 내셔도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은퇴를 하려고 은퇴를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싶어서 오버펀딩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본인이 더 넣으신 거예요. 네. 나는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이자가 잘 나오니까 조금 더 여기다가 의료 많이 좀 넣어서 하겠다. 그렇죠. 조금 더 난 저축을 해서 여기 이제 은퇴를 조금 좀 따뜻하게 보내야 네.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500불 정도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70세부터 얼마를 받게 되느냐 봤더니 지금 70세부터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준다고 얘기했냐면 32,000불씩 먼틀리 이얼리. 이열리요. 네. 이얼리 32,000불씩 네. 이거를 10년 주겠다 20년 주겠다가 아니고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500불씩 이분이 40대 중반일 때 가입을 해서 70세까지 페이를 하시면은요. 얼마를 내게 되느냐. 제가 계산을 안 해가지고 왔네요. 지금 한 20만 불이 조금 못되게 들어갈 거예요. 원금이요. 근데 지금 70세가 되면은 32,000불씩이면은 10년을 받으시게 되면 32만 불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20년을 받으시게 되면 64만 불을 받으시게 되는 건데 이 어카운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라이프타임 개런티 인컴이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0세 은퇴하셔서 100세까지 사신다 그럼 30년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날까지 이 금액은 계속해서 지급한다라는 그 개런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요. 네네. 이제 뭐 한 70세를 딱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네. 이제 연금을 계속 받겠다. 이제 네네. 연금형 생명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입할 때 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50만 불이다, 40만 불이다. 50만 불, 40만 불은요. 그야말로 데스 베네핏이에요. 페이스 어마운트. 이분이 1년을 넣던 한 달을 넣던 정해져 있는 5년을 금액은 넣든? 데스 베네핏이고. 그쵸. 그거는 내가 얼만큼을 넣던지 간에 만약에 정해져 돌아가시면 가족들한테 네. 50만 불이 드린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200불을 내든 300불을 내든 500불을 내든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조정이 거죠.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70세 이제 연금을 타시게 되는 이분은 이열리 32,000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지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10년 동안 받으신 32만 불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뭐 한 네. 18만 불에 관한 거는 네. 데스 베네핏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데스 베네핏으로 남겨주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네. 클리어가 됐고요. 네네네. 손해 보는 건 아니구나. 해보는 게 아니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20년을 사셨으면 64만 불을 받으셨으면 사실 데스 베네핏 이상 받으셨잖아요. 오버네요. 그래도 적어도 5만 불은 남겨주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데스 베네핏으로. 그렇죠. 장래금 정도는 남겨주겠다라는 게 그런 개런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실수록 이득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건강하시고 네.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렇죠. 네. 예. 30대 중반 남자분은 아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젊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젊을 일찍. 때, 그렇죠. 건강하실 때 네. 이제 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0불씩 예를 들어 그렇죠. 내신다면 300불 정도씩만 아까 내셔도 500이었지만 300불 정도면은 그렇죠. 네, 뭐 300불씩 한 30년 정도 네. 내시면은요 원금이 한 11만 불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한 6% 정도 이제 복리이자 받는다라고 치고요. 네. 나중에 이분도 한 70세 정도의 은퇴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매년 한 3만 불 정도씩 텍스 프리로 받으시게 돼요. 더 일찍 시작하셨는데 비슷해요. 뭐 2,000불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300불씩밖에 안 내셨잖아요. 네, 이분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네. 그래서 꼭 근데 70세에 은퇴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고. 60세 이후에 애니타임 내가 원할 때 그때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만약에 이분도 특별히 병원 신세를 좀 지게 되셔서 네. 이 라이프타임 롱텀 케어까지 하시게 된다.
네네. 그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제외되는 거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기 이전에 만약에 뭐 중병에 걸리신다거나 롱텀 케어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르세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방식이라 그래서 만약에 50만 불이라는 데스 베네핏을 가지고 계시면 이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내가 몇 프로를 먼저 줄게요라고 오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병이 그러면 뭐 한 70%, 80%, 90%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미리 내가 살아 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뭐 40%, 50%, 30% 이렇게 오퍼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그렇죠. 있는 거네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도 있어요. 만약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 데스 베네핏의 25%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기면 데스 베네핏의 50%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지급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손님분들 뵙게 되면 다 알려드리죠. 그러네요. 이거는 이런 옵션, 그렇죠. 이 회사는 이런 옵션이 있고 이 회사는 이런 옵션이 있고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원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 찾아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예. 네. 예를 들어 30대 중반부터 300불씩 꼬박꼬박 생명보험에 연금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70세 은퇴 선언을 딱 하시고 연금을 이제 이열리 3만 불씩 받게 되셨다. 네네. 100세 시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까지 사셨어요. 이제 네네. 30년 동안 3만 불 받으신 거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0만 불 100만 받으신 불 거죠. 돈으로 그렇죠. 데스 베네핏은 아니네요. 미리 이제 쓰셨으니까. 미리 100만 불 받아서 예. 생활비로 쓰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또 데스 베네핏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5만 불. 5만 불. 데스 베네핏의 10%는 남겨드린다는 조항이 10%. 있기 때문에 50만 불짜리 보험이었으면 5만 불은 남겨드리는 거고 네. 30만 불짜리였으면 3만 불은 장례 비용으로 남겨드려요. 네.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도. 우리 모니카 김성대 선생님께서 여러 프로덕트 취급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시면서 상호협회 추천을 해주신다 했는데 네네. 가장 가끔씩 좀 염려가 되는 건 네네. 인슈런스 컴퍼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보통 망해서 없어지기보다는요 인수 합병이 인수하죠. 되죠. 예. 네, 인수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쪽 전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팔러시가 있잖아요. 네. 계약이 되어 있는 조항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평생 들었던 생명보험 페이먼이 올랐다 이런 레터도 받게 되시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떤 그 팔러시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약정들을 잘 모르셔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홀라이프 같은 경우 디자인을 할 때 20년만 딱 페이하시면 더 이상 페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비든이 예를 들어서 그 배당금을 받거든요. 홀라이프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 예상했을 때 내가 그 팔러시를 시작할 때는 디비든을 한 8%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5%, 6%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20년만 내면 팔러시가 끝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20년보다 더 내게 생겼죠.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기세요. 또는 유니버셜 라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럴 때는 6%, 7% 정도로 봐서 우리가 이만큼만 내시면 한 10년, 15년, 20년만 내시면 더 이상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플랜을 세웠던 게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돈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는 워낙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업을 해보셔야 돼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팔리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죠. 내가 예상하는 거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중간에 꼭 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드셨던 가입했던 그 어그리먼을 꼭 갖고 있어라.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면 다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상세한 조언 주시고 예시까지 주시니까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 자녀를 위해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은데 예전에 네. 자녀보단 일단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먼저 플랜을 잘 하셔서 가정의 기둥을 딱 먼저 세우시는 게 먼저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문의하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제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네. 213이고요. 448-4246번입니다.
네, 213-448-4246번, 213-448-4246번이고요. 오피스는 LA지만 부에나파크입니다. 부에나파크예요. 네, 예,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분들 LA 지역도 만나시고 자유롭게 그럼요. 이동하시죠? LA도 만나고 벨리 쪽도 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신 모니카 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함께하신 방송 유튜브 접속하셔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 계약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